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대표적인 공적 제도가 있죠. 바로 개인회생인데요. 연체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3년만 이행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탕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 제도를 한번 개괄적으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10억 원 미만의 빚이 있는 채무자가 또 정기적인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이 10억 미만의 빚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3년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 그 이상을 본인의 소득에서 매월 변제해야만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격이 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이라고 하죠. 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은 내가 향후 얻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을 몇 년 동안 나눠서 총 얼마를 갖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인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채무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제 계획안을 채무자에게 맞게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나 또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준비 서류를 구비해서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회생 신청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요. 이 금지명령은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고 나서 사나흘만 되면 바로 발령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이 금지되고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나 경매 같은 집행도 금지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독촉 걱정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정명령 부분인데요. 이 보정은 사건 접수 후 한두 달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채무자에게 미흡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또 의심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해명하고 그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대출금을 도박에 사용했거나 또 대출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서 변제 금액을 더 높이거나 또 변제 기간을 더 늘리라고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정 권고를 잘 처리해야만 바로 법원의 개시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에 2차, 3차 보정이 나오면서 사건이 딜레이되고요. 또 기각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보정 절차에 바짝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보정만 잘 처리해두면 대부분 개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개시 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대로 그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인데요. 이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사실상 회생 절차의 구분응선을 넘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시 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행기일을 정해서 통지해 주는데요.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법원은 이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채권자들이 모이는 채권자 집회를 열게 되죠. 실무상 보통은 이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2달 안쪽으로 집회일을 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집회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통지하는데요. 채무자는 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니까 사전에 이 집회일을 잘 체크하셨다가 월차를 사용하셔서 참석하셔야 되겠죠. 보통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채무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그냥 회생위원이 호명했을 때 출석 체크만 하는 정도의 간소한 절차니까요. 법원을 구경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권자 집회기일까지 마치면 법원은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 또는 불인가 결정을 하게 되죠. 변제 계획안이 불인가되면 절차는 거기서 폐지가 되고요.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 계획안은 변제 계획으로 바뀌어서 채무자는 이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면책을 받으면 끝나겠죠. 다만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과 달리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권리 변경의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었더라도 그 즉시로 채무가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그런 효력은 없고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에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비로소 탕감이 되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변제 계획안이 인가돼서 채무 중 일부만 갚는 것으로 법원이 허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면책까지 가던 도중에 어떤 사유로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아직 권리 변경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전부 변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에 폐지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한 때는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 면책을 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면책이 늦어진다면 불리하니까 신속히 면책 신청을 해서 신용을 빨리 회복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